네, 안광림 의원입니다. 김재균 복지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국장 김재균입니다. 네, 국장님. 아동수당이 뭡니까?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월 7세 미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2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네,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동수당을 왜 주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 1번 띄워주십시오. 네. 위에 보시다시피 아동수당법 제1조 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생활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목적으로 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자, 아동수당을 지급이 나와 있는 아동수당법 시행령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수당법 시행령에는 아동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게 되어 있나요? 예,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조례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고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성남 상품권 기프트 카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수당 지급 방식이 추구권자인 부모님들의 요청이었나요? 당시에 그 지급 방식을 현금 외에 다른 방식으로 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한 것은 4번에 걸쳐 갖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1차 회의 때 추선미 의원님께서 그에 대해서 질의를 했겠으니까 추가적으로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는지는 정확히 추선미 의원이 밝혀놨으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여성가족 비서관을 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으로 출마하면서 출마 대표 공약으로 지역 화폐 1천억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은수미 시장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 2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서 나와 있듯이 바로 아동수당은 바로 은수미 시장의 공약 사업이었고 더구나 또 1천억 상품권 것도 은수미 시장의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자, 은수미 전 시장의 이런 선거 공약 때문에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목적에 반하였으며 아동수당을 받는 방식을 변경에 따라 주권자가 아동수당 받을 권리가 제한되었습니다. 동영상 3번 띄워주십시오. 은수미 시장은 후보 시절 지역화폐 1,000억 원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9월부터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선 후 당시 은수미 시장의 선거 공약 1천억 선거 공약 때문에 우리 주권자인 부모님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동영상 4번 띄워주십시오. 성남시에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하자 성남 지역 엄마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린 데 이어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홍예림 기자입니다. 은수미 당선인이 공약한 지역화폐 1,000억 원 시대. 이 중에는 정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인 엄마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게 된 취지. 성남시는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제도를 양육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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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사용 지역과 용도가 제한돼 현실에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엄마들만이 가진 특수한 이런 소비 행태에 대해서 전혀 고려함이 없이, 그리고 엄마들과 의논을 한다거나 엄마들의 의견 수렴의 과정이 없이 그냥 발표 하나로 이 시정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미 반대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연계 철회 요청글에 동의자만 벌써 6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은수미 당선인은 수당 100% 지급과 지역 안에서 돈이 도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습니다.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선 시민 토론을 거쳐 시행하겠다고 일단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국장님, 네. 시민 토론을 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겠다, 불편함을 없애겠다 했던 은수미 시장이 했던 거는 총 4회입니다. 이게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의견 수렴의 결과는 보건복지로 보고되는 사항 중에 하나였죠. 네. 네, 동영상 다음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을 두고 은수미 시장과 학부모가 만났습니다.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지역화폐 지급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습니다. 홍예린 기자입니다. 토론회 시작 전 참석자들에게 배부된 설문조사지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방식을 묻는 문항 답변은 체크카드와 기프트카드 단 2가지만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금은 아예 빠져 있는 겁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가 아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사업 설명회에 불과하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게 상품권 지급을 다 결정을 지어놓고 설명회를 하는 건지 홍보회를 하는 건지 지역화폐 지급을 다 정해놓고 뭘 토론을 하자는 건지 굉장히 기만스럽다 생각이 들고요. 은수미 시장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려는 배경과 불편 최소화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아동수당을 적어도 6세 이상의 부모님도 세금을 내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아이에게도 아동수당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확대하자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엄마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혜택을 아동수당을 지금 당장 저희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지역은 다 현금으로 받고 성남만 차별적으로 역차별적으로 상품권을 준다고 하고, 그동안 지역화폐 지급의 반기를 들었던 학부모 단체는 이날 패널로 참석해 돌연 카드 지급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쓸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라는 게 또 뭐 계속 끝까지 나는 내 길이야 끝까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성남시와 학부모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토론회는 마무리됐습니다. 네, 국장님, 이거 보시고 뭘 느끼셨습니까? 우리의 의견 수렴 제대로 된 겁니까? 그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의견 수렴 장소에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다 반대했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은수미 시장에서 검토해보겠다, 다시 생각해보겠다, 보완책을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시간을 끌었어요. 이런 아동수당 2018년 9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초기에 아동수당에 이렇게 반대했던 아동수당 초기 사용처를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용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018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사용 내역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018년 거 2022년도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초기에는 PC방, 당구장, 호프집 2018년도 그래서 이것이 아동수당이 아니라 육아 위로 수당이라고 웃지 못할 얘기도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왜? 부모들이 원하는 목적대로 주지 않았으니 당연히 부모들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고 다른 목적으로 쓸 수밖에 없죠. 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아동수당을 지역 상품권이나 체크카드로 준 데가 있습니까? 성남시만 상품권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이렇게 주는 데가 있습니까? 네. 파악 안 해보셨죠? 전국에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것이 만약에 굉장히 좋은 제도고 이것이 좋게 판단되면은 다른 시도가 다 따라했겠죠. 어느 시도도 따라한 적이 없습니다. 왜 성남시만 아동수당을 기프트카드 썼을까요? 자, 국장님, 우리 지금 다른 수당도 많이 있죠. 우리 아동수당을 빼고 다자녀 양육수당, 뭐 영아수당, 아, 네. 뭐 여러 가지 수당들이 많이 있죠. 예, 예. 아마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시나 구청에서 주는 수당들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이 중에서 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을 주는 게 있습니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가 있죠. 왜 우리가 보호하고 가장 약자이고 이런 사람의 집단은 상품권으로 하고 왜 나머지 수당들은 다 현금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학부모들을 그 당시에 그렇게 우습게 알았던 겁니다. 아니, 영광수당 1천억 시대의 은시민 시장 공약을 만들기 위한 학부모들은 희생양이 된 겁니다. 장애인 수당, 뭐 각종 수당들은 무섭고 학부모들은 안 무서웠던 겁니까? 잘못된 거죠, 부장님. 그렇죠? 예. 아니 진짜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천억 시대가 아니라 5천억 시대 만들면 이 각종 수당 다 상품권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상품권 하면 안 되는 거 이유에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집행부는. 다만 가장 만만한 우리 아동수당과 청년배당 이것만 상품권 지급하는 거예요. 왜? 가장 만만하니까. 엄마들 집에서 애 키우고 바쁘니까 못 나오고 하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림 6번 띄워주세요. 우리 아동 친화 도시인 성남시가 이렇게 했다는 것에서 참 마음이 아프고요. 자, 아동수당법 시행령이 지금 있습니다. 자, 아동수당 10조에 보시면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상품권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날에 6개월 전에 관할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상품권의 지급 방법, 금액 및 예산 조달 방법 등의 세부 계획,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 준수하셨나요? 네, 의견 수렴 결과는 제출했습니다. 자, 은시민 시장은 2018년 7월 1일자로 취임합니다. 아동수당은 같은 해 9월 1일날 시행합니다. 6개월 전에 제출이 가능했을까요? 법률 위반이죠? 법률 위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6개월이라는 그런 시기는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림 7번 띄워주세요. 자, 그 당시에는 아동수당법 시행령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시행일 60일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제출이 됐어요. 60일 전에. 그러니까 7월 1일 시행했으니까 9월 1일 딱 맞네. 만세 불렀죠. 근데 안타깝게도 시행령이 2018년도 9월 1일 시행입니다. 이것도 안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장님? 어느 것도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동수당 간담회 총 4회 했더란데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했습니다. 90일, 6개월 전, 60일 전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법에 위반돼서 은시민 시장에 1천억 상품권, 지역 상품권을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억지로 법을 위반해 가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님,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네. 그러나 이런 초위법적인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아동수당을 이렇게 바꾼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추선미 의원님이 제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법과 위반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자, 국장님, 아동수당 11만 원 왜 줬습니까? 처음에는 11만 원 준다고 했죠. 인센티브로 준 걸로. 자,
최초 상위 10%가 제외된다고 했을 때 상위 10%를 찾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낫다. 그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서 11만 원 준 거예요.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그러면 11만 원 줬을 때 보건복지부랑 협의하셨었나요? 보건복지부 협의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하셨고요. 12만 원 아동수당을 또 올려줍니다. 왜 자꾸 여러분들 11만 원, 12만 원 올려준지 아십니까? 반발이 심해서 그런 거예요. 반발이 심하니까. 반발이 심해? 11만 원 줄게. 더 심하네? 12만 원 줄게. 이런 행정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시민들이 막 부모들이 반발이 너무 심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12만 원 됐을 때 이거 보건복지부랑 상의 안 했죠. 왜냐? 이거 검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 소득 산정해서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만약에 12만 원 돼갖고 이게 최저임금이나 이거 아니 저소득층 상정할 때 이게 넘어가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법률 검토 맞았죠. 신설 또는 변경 사업으로 기섭의가 완료된 동일 내용의 지자체 사업 중 급여 액수의 변동으로 인한 예산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섭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변호사 딸랑 3명한테 물어보고 12만 원 준 거예요. 자,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이 아동수당을 초법률까지 다 위반해 가면서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성과급과 인사 가점을 받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 2018년도 회계연도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 제2차 개최를 열어서 여기서 성과금을 줘요. 잘했다고. 아유 잘했다고. 아동의 기본권 이런 걸 철저하게 무시하고 법을 무시해서 만들었던 이런 제도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잘했다고 성과급을 줍니다. 700만 원하고 또 0.7점의 인사 가점을 준다고 한답니다. 국장님 혹시 0.7점이 인사 가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들어오기 전에 인사과에다 확인해 봤어요. 보통 이 직원들 몇 점 차이로 등락이 왔다 갔다 하냐? 0.05점이랍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14명에서 7명을 그냥 뛰어넘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인사 정도였죠. 말도 안 되는 법을 위반해서 만든 이런 상황을 인사 가점을 줬다는 걸 이걸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또 성과금 7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재밌는 건 방땡땡 등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통상 4급, 5급, 6급, 7급 이런 식으로 다 뭉클어뜨려서 포상금을 받으면 누구의 몇 명 이렇게 받습니다. 맞죠? 그런데 통상 누구 외에는 가장 선임자를 쓰니까 선임과 이름을 씁니까? 선임자 이름을 쓰죠. 예를 들어 김재경 국장이면 김재경 국장님 왜 몇 명 이렇게 나가지 정책지원과에 누구 있다고 7급짜리 그 이름 쓰고 국장님 뒤에 숨기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 국장님은 자기 이름을 숨기려고 했던 건지 안 보이게 하려고 했는지 본인이 법을 위반한 걸 창피해서 그랬는지 본인 이름은 쭉 뺐어요. 그리고 포상금 받는 데는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요. 누구의 몇 명? 그분 이름으로 나가였어야죠.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시는 실국장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또 분당구청장을 영전에 나갔고,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은수미 정부의 이런 정책으로 우리의 아동수당은 철저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아동수당, 카드 수수료 이거 누가 내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카드 수수료 누가 내나요? 수수료 내는 거 말씀이십니까? 예,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급하고 있죠. 예. 자, 현금으로 지급할 거면 이상 없는 걸 체크카드를 지급해서 시에서 카드 수수료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예산 절감 사업으로 포상을 받을 수가 있어? 이거 저 어떻게 이렇게 법을 어겼는데 인사의 가산점을 받아갖고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공무원이 법을 어겼는데 승진한다? 포상받는다? 그 어느 공무원이 인정했습니까? 이거야말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야 될 문제 아닐까요? 지금 8번 저기 라디오 거 한번 틀어주십시오. 근데 당장 우리는 기저귀가 제일 급한데 기저귀는 온라인으로 기저귀는 현금으로 쓰셔도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기저귀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그 한꺼번에 많은 양을 배달받으니까 좋은데 내가 예. 지역 화폐 쓰려고 굳이 차를 몰고 가서 기저귀를 사와야 되느냐 이런 그러니까 반발은 기저귀는 현금으로 쓰시고 예, 그러니까 내가 가계부를 쓸 때 사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예, 그래서 그런 걸 더 하실까? 예. 교체를 쉽게 대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알겠어요. 가맹점을 대폭 확대하고 하여튼 그런 모든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되 이런 좀 부탁을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꼭 기저귀만 쓰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다른 거 쓰실 수 있는 예, 지역 경제 쓰실 수 활성화도 있도록. 같이 합시다. 그러면 대기업 갑질에 우리 아이들이 우는 일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여기까지 싶어서. 합시다. 이것이 은수미 시장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아동수당을 기저귀 사고 유치원 뭐 이런 거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쓰겠다. 이것이 자기의 상품권 사업에 쓰겠다. 이것이 은수미 시장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기저귀는 현금으로 주시라? 그러면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은수미 시장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이걸 취재하는 앵커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여러분들 들었죠. 우리 기저귀, 우리가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더 싸고 배송까지 공짜로 줍니다. 이거저걸 기프트카드 상품권을 주니까 이 기저귀를 사기 위해서 유모차 끌고 비 오는데 우산 들고 골목 상권을 가서 삽니다. 자, 우리 성남시가 전국에 0.78 출생률이요. 전국에는 성남시는 이보다 더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보호해서 아이들 낳고 육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엄마들이 애를 낳기 싫었던 가장 큰 문제가 육아 문제라고 맨날 말을 하고 있는 거 국장님 아시죠? 그런데 이거를 은수미 시장 자기 속말을 붙여야 됩니까? 기저귀는 한 번만 사.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을 돌려. 그런데 이거 지역사랑 상품권, 기프트카드 이것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우리 정치로 용역조사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재경 국장님 저 앉아 계시는데 그거 한번 조사해봐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매출 도움이 안 돼요. 총 매출은 총 100만 원, 한 달 매출이 100만 원이라면은 과거에는 카드가 70%, 현금이 30%였다면 지금은 카드 60%, 상품권 10%, 현금이 20%, 매출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조사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성남시 예산만 나가는 거죠. 진짜 상품권을 잘 쓰고 돌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품권 10% 할인해서 계속 파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코목은 우리 아동수당 뺏는 것이 아니라 성남산 상품권 10% 할인 판매하는 것이 이제까지 가장 좋았어요. 은수미장 순환식으로 상품권을 순환식으로 하겠다. 아까 방송에 나왔는데 순환식 기프트카드 하면 순환식 됩니까? 자, 아이들이 가서 떡볶이나 라면을 사 먹으면 그 밀가루를 또 기업시에 사갖고 하고 이게 순환 구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상품권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발행되면 바로 은행 들어왔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민주당에서는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바꾼다고 상인 회장들에게 열심히 홍보하는 것 같아요.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고 지역경제는 다른 예산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상인들은 코 묻은 아동수당 돈을 뺏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한테 당당하게 자료를 요구해야 돼요. 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제 어려웠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성남시가 코로나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뭐가 됐습니까? 지역경제가 초토화됐어요. 다른 지역보다 더. 왜?
성남시가 31개 경기도 31개 시군에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랭킹을 달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난 은심이 정부에서는 뭐 했습니까? 소위 말하는 푼돈 쥐어주고 경제 살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지역경제 망친 사람들이 지금 지역경제에 바로 세우겠다고 합니다. 상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참 기가 찬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8호선 연장과 도촌 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김한기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도로국장 김영입니다.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하철 8호선 연장시 성남시청역이 처음에 추진했던 모양이에요. 네네. 예, 2018년 은심이 정부 출발한 이후 2018년 11월경 성남시 1호 청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1호 청원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호 청원이 야탑동, 여수동 등 지역 주민들이 행복 소통 청원을 받아 지하철 8호선 3개역, 성남시청역, 붙들사거리역, 판교역을 추진한다. 이것이 바로 은심이 정부 때 성남시 제1호 청원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거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1호 청원이었습니다. 이 3개역을 해달라고 해서 은심이 시장님께서 흔쾌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은수민 시장이 이거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되니까 1호 청원을 할 때는 성남시청장을 만들겠다 해놓고 뺄 때는 분들 모르게 쓱 뺐어요.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정확하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경제성 때문에 그랬던 걸로 좀. 그렇죠. 예, 경제성 때문이었죠. 그런데 시장이 그 시민들한테 광패할 때는 만들겠다, 뺄 때는 시민한테 얘기도 안 하고 빼는 이런 처사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시에서 사과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시민들, 그 많은 시민들이 돼 있어요. 자, 우리 이런 정책 신장일 정부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네, 국장님, 신장일 정부에서 이러면 안 돼요. 자, 8호선 연장 예비 타당성 조사 1차 점검 회의 했죠. 네. 그때 경제성이 부족해요. 사업 계획을 변경하였는데 사업 계획 변경 내용 및 경제성 상향 방안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그때 이제 1차 점검 회의에서 이제 PC가 너무 좀 적게 나와서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뭐 저희가 그동안 한 게 이제 모란 차량 기지 정거장 삭제라든가 아니면 정거장 단면 조정, 뭐 개착 방지 변경, 노선 축소 등 여러 가지 저희가 많이 요청을 좀 한 상태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 아마 또 2차 점검 회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저희가 수없이 많은 기재부나 국토 저희 찾아가서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그 상향성 조정을 위해서 했던 내용들을 충분하게 전달을 했고 요구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점검 회의를 하게 되면 BC가 공개되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2차 점검 회의 전에 우리 전에 은수미 정부에서 만들어놨던 그 사업 계획 BC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것만 해갖고 2차 회의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장 정부 들어서 더 많은 BC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신장 정부 들어서 철도 사업이 많이 좌절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 경제성 빠진 데는 더 높이고 필요한 부분은 더 반영해서 때로는 2차 결과 보고를 점검 회의를 늦춰가면서까지 지금 신장정부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KDI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일반 시민이 KDI 전했더니
성남시가 너무 귀찮게 한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왜 귀찮게 하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귀찮게 하는 이유가 이거였어요. 이것도 반영해달라, 저것도 반영해달라.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신년정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심정부에서 했던 그대로 발표했다면 2차 점검 회의를 끝났다면은 8호선이 가능했을까요? 어렵겠지만 8호선 어려운 거 압니다. 그래도 진짜 저희도 말도 좀 안 되는 거까지도 다 넣어갖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 만나서 다 하고 있죠. 네. 예배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서 성남시가 가장 노력하는 게 뭐예요? 저희가 이제 그게 그 사업계획 변경 요청 이후에요. 이제 뭐 경제성 상향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 뭐 경기연구원, 국어출동공단, 뭐 또 자문들이나 아니면 기획재정부 수없이 저희가 좀 다녀와서 요청을 좀 했고요. 그 더구나 또 작년 9월하고 10월에 뭐 기획재정부 장관, 뭐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시장님 서한문까지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점검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기자님, 네. 어떻게든 물고 늘어져서 성과를 내야 돼요. 각 4개 국회의원 분들 다 모셔다 놓고 같이 가서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질 때 지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지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열심히 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부탁드리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민선 8개 들어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 정치인들과 협의한 사항이 좀 많이 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주민 협의로 인해서 이제 작년 7월부터 이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뭐 시민 연합하고 면담도 하고요. 저희 성남시하고 공동으로 지금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을 원한 12만 청원서를 또 받아서 제출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지역 정치인과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찾아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제성 상향 방향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적 평가 대비 현재까지 총 수십 차례 하고 있고요. 저거나 또 그 저희가 수십 차례 좀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당갑의 안철수 국회의원님이 이거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도 다녀왔습니다. 안철수 의원님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갖고 꼭 관찰적으로 많이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기 조사 기간 초과에 따라서 2차 점검 회의를 계속 좀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좀 NC 소프트라든가 건축물이다 등 추가 그 수요를 반영해서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향후 기획재정부 2차 점검 회의하고 분과위원회 그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예비 타당성 통과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전에 어떤 지역 주민들과 이런 갈망을 무시하지 말고 네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촌 야탐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촌 야탐역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수서역에서 모란 걸쳐 광주역까지 한 4km를 연결하는 일반 도로를 올해 2월 국토교통부가 수서 광주 북선 전철 건설 사업 기본 계획을 고시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도촌 역사를 거치는 걸 일부 고시해서 지금 제외가 된 상황이라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또 열심히 좀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오늘 또 주민들 주민 서명까지 받아서 이걸 최종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토교통부에서 도촌 사거리를 경유하지 않는 노선을 기본 계획 노선에 반영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각종 매스컴상에서는 광주에 있는 모 국회의원이 반대가 심하다. 그 이유가 가정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입니까? 일부 국회의원이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뭐 지금 도촌역 경유하기 위해서 저희 시의 자체 예산으로도 그 투입하는 것까지 요청을 좀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 같은 당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입장이 서로 다른 당이라면 입장 교류가 서로 좀 되게 힘들겠지만 같은 당끼리는 입장 교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하고는 전혀 소통이 못 한답니까? 그렇죠. 이 철도 노선은 우리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영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건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광주에 있는 국회의원이 나서야 되는데 이것 또한 우리 분당갑에 안철수 의원님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 기본계획 노선에 반영시키려고 지금 하고 계신 거 맞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님하고 이것도 좀 협의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직원 채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교육문화체육국장님 앞으로 나오시 바랍니다. 네,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강호입니다. 현재 성남문화재단은 대표는 선임이 됐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해당 본부장 중에서 공석된 데가 어디죠? 경영본부장에 대해서는 채용 완료하고 6월 7일자 임용 예정이고요. 문화사업본부장, 예술본부장은 공석 중입니다. 네, 이 본부장에 대한 그 채용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니 일개 팀장이 본 의원한테 의원들이 빨리빨리 뽑아서 면접 날짜 앞당겨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저희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문화재단의 일개 팀장은 면접 일자까지 앞당겨서 뽑고 있는데 일개 팀장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장님은 그냥 뽑겠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사팀장이 지금 인사를 잘못해갖고 3배수를 할 거를 4배수로 해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육군 소령을 4급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문제가 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교체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을 말씀하시는 거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마찬가지 6월 7일자 인사발령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 직에서 잘못하게 했으면 최소한 그 업무에서 배제를 시키거나 인사조치하거나 이런 것이 기본인데 그 팀장은 어떻게 그렇게 정행적으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면접도 앞당기고 다 하는데 어떻게 그런 직원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대표이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에서 제가 아니 대표이사 대표이사 오기 전에 국장님이 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왜 그 팀장만 유독 그렇게 봐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뒷배가 누굽니까? 국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확하게 신상 정보 들어서 우리가 인사에 대한 투명성, 깨끗함 이거 하자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상인 정보가 출범을 한 거예요. 과거 서현도서관 이런 각종 비리 의혹들 싹 청산하고 진짜 뽑자고 제대로 인원 뽑자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개 팀장 하나가 지금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흙탕물 만들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을 인사 그 업무에서 배제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 당초에 대표이사도 공석이었고 경영본부장이 작년 12월부터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대표이사 그런 말씀하시라고 제가 앞에 모신 거 아니에요. 자, 공무원 임용 시험령에도 분명히 소령이 4급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이 팀장이 예결위에서 저한테 법령 해석이 있다.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상황이 있어서 소령을 인정 못한다. 그런데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도 안 갖고 오더니 의회 시작하기 얼마 전에 가지고 왔어요. 근데 가져왔는데 이게 놀랬어요. 이 제목이 뭐냐? 유치원 원장 자격 인증 기준에 5급 이상 공무원의 특정직 공무원이 대의가 포함되는지 교원 자격 검증에 대한 이 자료를 갖고 사령 소령이 인정 안 된다는 예를 든 거예요. 자, 아이러니하게 이 내용 안에도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령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야. 5급 대의가 문제 없다는 거야. 다만 교원 자격 검증 원장이 되냐 안 되냐 그거에는 5급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한 거는 뭐예요? 직원 채용 공고를 한 거는 바로
공무원 자격 인증이 있냐 없냐 그만 물어본 거예요. 자, 이것을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는 인사팀장을 계속 보호하는 이유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네. 진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인사에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이렇게 하는 팀장이 이제는 시장을 지목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시장을 지목하고 있어요. 시장을 들먹이고 있어요. 신장진 시장님은 특정 인물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쟁률이 붙습니다. 과거에는 3대1, 2대1 했던 것이 27대1, 24대1, 뭐 15대1 막 이래요. 자, 다 누구든지 응시하라, 경쟁 시장 봐라. 그중에 진짜 잘하는 사람 시장이 뽑으시려고 그래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시장이 했던 걸 안 하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심이 들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다면은 그를 비호하는 세력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실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사실이 없다면 잘못했으면 인사조치 시키고 잘못하면 정확히 처벌하면 됩니다. 정기 인사명령에 반영하겠습니다 소리가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네. 시장님한테 누가 안 되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번 의회는 매우 중요한 의회입니다. 바로 2차 추경이 있고요. 시민 안전 예산도 있습니다. 2차 추경 1,575억 원과 시민 안전 예산 517억. 시민 안전을 위한 교량, 도로 등 기반시설물의 정밀 안전 진단 및 보수 보강 사업비 80억 원. 겨울철 도로 제설 장비 임차 등 동절기 설해 대책비 97억 원. 재재난 목적 예비비 340억에 있습니다. 더구나 이 추경 예산에는 성남시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사업이 92억, 삼성 동탄 광역급 철도 건설 사업 부담금 124억, 이런 등 수많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들어와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민주당은 장외에서 떠들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들어와서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